저한테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주식을 돈을 얼마부터 모으면 해야 되냐. 그렇죠. 언제부터 할 수 있냐. 뭐부터 사야 되냐. 네네. 내가 지금 20대 사회 초년생인데 어떤 일부터 해야 되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인 네. 분들이 네. 베팅을 좋아하셔. 아, 진짜 저는 그 왜 그런지 되게 궁금한데. 코인, NFT 요즘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3% 세대, 5% 세대, 7% 세대 뭐 이런 얘기 나온 지도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집값도 올라가고 어쩌니까 어차피 난 안 돼. 안 되니까 이 코인이라도 하고 무슨 뭐 공격적인 투자 자산을 해서 그렇죠. 뭐 아니면 도로 간다. 맞아요. 그런 투자 성향들이 많아. 아이 근데 그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2030이면 네네. 저보다 한 10살 어린 거예요. 네네. 그러고 이제 빠숑님은 저보다 또 10살 정도 많은. 그건 또 뭘 얘기를 또 하니 또요. 네, 아무튼. 네, 그런데 보세요. 빠숑님도 빠숑님의 인생 선배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다 똑같아요. 그 인생 선배님들이 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마 했을 거고 빠숑님도 저한테 예를 들어 사석에서 야 네. 그렇게 하지 마 옛날에 아니랬어. 저도 또 후배들한테 야 나 때는 말이야 맨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계속 어기고 네네. 나는 돈 벌어야 돼. 저기 꼰대 같은 소리 하네 하면서 돈을 자꾸 그런데 넣으면 그 사다리조차 자꾸 치우면서 자기 더 가난해지는 거지. 야, 사다리를 치운다는 표현 좀 기가 막혀. 아니 본인이 치우는 거야. 본인이 치운 거야.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자꾸 기성세대한테 니네들이 사다리를 치워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코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코인을 안 하고 뭐 자기 개발에 열심히 신경 써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스탁 옵션 받고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2030 중에 사업 꼭 잘해서 한 그럼요. 사람. 꼭 코인이라든지 공격적인 이런 투기적인 투자를 해야만 부자가 되는 게 전혀 아닌데 그거는 저는 그 시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아마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저나 이 형님 맞는 나이가 됐을 때 똑같이 그런 후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때 또 보일 거예요. 아, 쟤는 또 투기적으로 하다가 또 자꾸 자빠지네. 근데 거기에서도 어렵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뭔가 나의 자리에서 정말 지켜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지나고 나면 그 친구는 또 부자가 돼 있을 거고요. 딴 친구는 또 그냥 에이씨 봐봐. 근데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네. 이 시대가 이런 거야. 또 그렇게 푸념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푸념만 하거나 또는 남 탓하는 사람 또는 남 부러워만 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은 사석에서 자리를 안 해요. 그럼 나도 약간 처지는 느낌이고 그 얘기를 초반에 몇 번 들어줄 수 있는데 너는 그 얘기하고 술 마실 때 네 일하고 너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분명히 네 나이 때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을 건데 왜 그렇게 욕만 하냐라고 하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네.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계속 이 심연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 분들이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분들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나이가 최대 장점 아닐까. 네네. 일단 올인을 해서 성공하든 망하든 일단 망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까. 이때 이렇게 도전적으로 안 해보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뭐 이러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도전적으로 사업을 하든 자기 개발을 하든 네네. 그렇게 해서 도전적으로 해서 뭐 성공해야지. 그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리고 젊고 뭐 열정적이라고 해서 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거나 리스크가 낮아지냐? 전혀 관련 없어요. 오히려 워런 버핏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자기의 인생은 스노우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스노우볼은 두 가지만 달성하면 나는 부자가 된다고 본다. 두 가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단단하게 뭉친 눈덩이 하나. 하지만 작아도 돼. 내 손으로 뭉칠 수 있어야 일단 되니까. 단단히 뭉친 눈덩이 하나. 뭉치고 나서 아주 긴 언덕만 찾으면 굴러가면서 저절로 그 눈덩이가 커지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 어린데 네. 언덕은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네네. 근데 눈덩이를 자꾸 깨는 거예요. 깨다 보면 평생 어릴 것 같아요. 평생 어리지 않고 그것만 막 눈 불 켜고 이렇게 찾다 보면은 눈덩이 뭉칠 시간에 못 뭉치고 자꾸 깨지고 10년이 틀렸어. 여러분이 20이 아니라 30이 되고 35가 됐어. 네. 그때 주변에 보니까 친구들 열심히 번 친구들은 열심히 모으고 건전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5억 10억 모아놨어. 그렇게 하는 사람과 나는 그때도 한 방이지 뭐. 한번 또 해보지 뭐.
로또 사야지 뭐 경마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코인이 나쁘다 뭐 어떤 투자 방식에 대한 그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 코인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코인이 왜 돼야 되는지 또는 이 코인에서 내가 거기다 돈을 그냥 넣는 것과 그 코인 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금광 시대에 청바지 만든 사람, 곡괭이 만든 사람이 부자 됐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또는 그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전혀 모르지만 블록체인을 열심히 공부했다 쳐봐요. 그럼 지금 되게 시장이 작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공부한 전문가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부동산, 채권, 주식을 공부해가지고 그 분야에 저명한 사람, 뭐 쉽게 말해서 뭐 교수가 된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을 지금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될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열심히 하고 도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이고 오케이. 네. 그게 이제 돈을 그냥 막 쓰는 거 그거랑은 전혀 다르다. 그렇죠. 그렇게 봐요.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게 평생 지속될 수가 아니, 없는 무조건 잃어요. 있죠. 무조건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진짜 확률 게임으로도 무조건 네.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20분들이 갖고 있는 건 시간이 막힌 장점이 맞긴 한데 네. 아까 말씀하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노우볼 진짜 단단하게 뭉쳐 있는 맞아요. 굴릴 수 있는 작은 게 중요한 것들이지 이게 깨지게 되면은 이 작은 것도 결국은 시간이 해결을 못 해준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저한테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주식을 돈을 얼마부터 모으면 해야 되냐. 그렇죠. 언제부터 할 수 있냐. 뭐부터 사야 되냐. 네네. 내가 지금 20대 사회 초년생인데 어떤 일부터 해야 되냐. 저는 맨날 얘기하는 게 네 몸값을 높여라. 네 몸값을 높여야지 지금 당장 뭐 1원 아끼고 10원 아끼고 투자를 10% 하는 사람과 11% 하는 사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본인의 몸값을 확 올렸을 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확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초기에 그게 대학이 됐건 무슨 자격증이 됐건 본인이 열심히 하는 사업이 됐건 거기에서 가처분 소득으로 의미 있게 돈이 남는 순간부터 투자가 그렇죠.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나는 연봉 안 해도 돼. 회사에는 어차피 뭐 꼰대들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대략 6시까지만 삐비다가 나와서 열심히 부동산이나 보러 다니고 주식 투자나 책 읽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평생 본인 연봉이 3천밖에 안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안 남아요. 맞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남겨가지고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100년이면 1억 2천이에요. 100년 후에 1억 2천이 지금 얼마 가치가 되겠습니까? 투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 그렇죠, 절대 그렇죠.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본인의 가치를 먼저 높이고 그 높이는 동안에 투자가 재밌다면 네. 그걸 병행하면 되고 투자가 재미없는 사람도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개발 열심히 하고 있으면 갖다 붙어서 영업합니다. 아, 그럼 돈 맡기면 돼. 1% 주고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고 그걸 투기적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제 13% 얘기했을 때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제 기차에서 그 보면. 이제 네. 부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2030분들한테 13% 얘기하면 갑자기 에? 뭐 이래요. 맞아요. 예, 그 맞죠. 왜냐면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3%하면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년 후에. 근데 그게 이제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사람과 10억이 남아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억 있는 사람은 13%를 내주면 돼. 대신에 일치만 많아. 그럼 너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여러분들은 어차피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날려도 되지만 10답을 100답을 날 수 있는 코인에 몰빵해볼게.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만 추구하게 되고 높은 수익률은 결국엔 높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확률로 돈을 못 모으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단한 거 종잣돈을 좀 모을 수 있는 예, 그런 좀 노력들은 사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6화째 나오고 계신데 6분에 나오셨던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마 일단 이 경제의 원칙인 것 같고요. 도대체 매크로 헤드윈드에 대한 버퍼가 있는 종목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단 매크로는 거시경제죠. 네. 매크로 이코노미 할 때 네. 큰 경제고 네. 헤드윈드는 이제 맞바람이죠. 맞바람. 그러니까 역풍이 분다. 네. 환경이 안 좋다 이런 뜻이고 버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유, 완충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면 매크로 헤드윈드에 대한 버퍼가 있는 종목들 근데 이렇게 그걸 뭉쳐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냥 대략 보면 거시경제에서 이
방향성이 안 좋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방향성이 안 좋은 종목들과 그러니까 돈이 몰리는 종목 네. 어떻게 구분하냐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근데 거시경제에 역행하는 주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거시경제라고 하는 게 무슨 뭐 한 달, 두 달 뭐 이런 게 아니고 한 몇 년 트렌드에서 안 좋을 것 같다. 네.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저희 회사 1원칙입니다. 아, 그게 매크로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헤드윈드라고 표현하신 그게 이제 역풍이라고 했잖아요. 맞바람. 예, 맞바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기 트렌드에 거스르는 행동은 안 해요. 아예. 근데 그 장기 트렌드가 매크로 이 거시경제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라고 하는 게 무슨 금리도 있지만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든가. 그렇죠. 거시경제잖아요. 중요한. 근데 인구가 완연히 줄어들 게 뻔해 몇 년 후에 예를 들면 그러면 저희는 인구가 늘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에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는 것이 투자하기 쉽고요. 특히나 주린이고 초보일수록 그런 역행하는 것을 찾아낼 역행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매크로라든지 거시경제 뭐 장기적인 트렌드와 같이 가는 비즈니스를 사는 게 사실 편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포켓몬빵 있잖아요. 포켓몬빵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 그 띠부띠부실이라고 하는 스티커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빵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스테카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그 없다 치고 그 비즈니스 삼립식품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밀가루를 사다가 빵을 만들어서 네. 편의점에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편의점에서 빵을 사는 사람은 주로 누굴까요? 젊은 층들. 그렇죠. 젊은 20대, 층들이겠죠. 네, 10대, 20대가 많이 먹을 1020,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명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10대, 20대가. 뭐 한 10년 봤을 때. 좀 줄죠.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노년층은 아직 이제 점점 건강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가 줄어도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나니까 괜찮은데 어린 층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포켓몬빵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전문가여야지만이 단기 투자니까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갈 때를 좀 그렇죠. 짧게 갖고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고 반면에 아까 한마디 더 주신 게 이 돈이 몰리는 쪽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는 더 피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몰린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소비가 몰리는 거랑 소비가 몰리는 거랑. 금융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건 다른 거예요. 이 실제 실물 시장에서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는 쪽은 당연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앞으로 아니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림 전시회를 자주 가고 네. 그림을 사가지고 자꾸 액자를 걸기 시작하더라. 그렇죠. 요새 뭐그 아트테크인가요? 많이 하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비자의 지갑이 자꾸 그쪽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이 몰린다. 사람들이 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금융 상품을 자꾸 사더라. 뭐 골드라고 해볼게요. 골드. 뭐 금괴라든지 금괴, 골드바 아니면 금펀드 이런데 내가 그걸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 상품 가격이 오를 것이다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야 금사 금이 계속 올라 앞으로도 오른데 전망 보니까 뭐 증권사에서 이렇게 하던데 나도 샀고 돈 많이 벌었어. 이렇게 그 금융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하는 거는요. 전문가 다 사고 부자도 사고 그다음에 기자들 사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다음에 사는 친구들 얘기 듣고 그다음 산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전문가나 부자분들은 에헴 하면서 네. 팔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결국은 이제 물량 처리반, 네. 끝물 시장, 설거지. 뭐 설거지.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분들 상담을 해보면 이거는 부자 가난한 사람을 사실 막론하는 것 같은 게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나 옛날에 이거 투자했는데 돈을 좀 잃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매번 얘기하는 게 브라질 채권이에요. 아직도 10년째. 본전 생각에 못 팔아. 모르는 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추천하니까 야 이거 요새 많이 하는데 여기 돈 될 거야. 뭐 네네. 근데 그 이해하지 못했는데 네. 돈이 됐다는 거는 뭐냐면 누구한테 돈 된 거냐면 파는 사람한테.
이제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그분들이 그걸 팔았을 때 네네. 뭔가 도움이 되니까 파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단어가 그 독립적인 사고를 해라. 독립적인 사고를 해라. 네. 스스로 생각을 해서 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추천하지? 당신한테 뭔가 이득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살 수 있는 금융상품이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뭐 있을까? 정말 이게 좋은 게 맞아? 내 상황에서를 스스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뭐 그게 사실 어렵고 어렵죠. 바쁘니까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이 그냥 추천을 받고 사게 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끝물이고, 아까 이제 빠숑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으면 안 하면 잃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 한다고 해가지고 돈 벌었대라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몰리는 그런 상품들, 투자 상품들은 반드시 기피하셔야 됩니다.